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부모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부모의 목소리로 자랐던 사람들. 그들은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웃음, 나의 눈물을 함께 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이름이 낯설어집니다. 전화번호부에 분명히 저장되어 있는데 손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톤으로 시작해야 할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까웠던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질문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수록 같은 외로움 속에서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 숨어있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잇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금씩 멀어집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찾아온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일에 치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지면서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서로의 하루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진짜 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생깁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괜히 오해할까봐 그냥 두자.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뀝니다. 그 사이 옛 기억들은 먼지 쌓인 사진처럼 흐려지고 서로의 현재는 더 이상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와 형식적인 안부 뒤에는 묘한 어색함과 미묘한 거리감이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혈육이라서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미안해하지 못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로 서로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잊혀집니다. 관계는 가까웠던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마음을 내고 있는가로 유지됩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사랑도 결국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세월은 흘러도 마음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꺼내는 용기를 잃었다는 것뿐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엔 형제자매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같은 밥상, 같은 담요, 같은 꿈을 나누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도시의 높은 아파트에서 손주 사진을 자랑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며 관리비를 아낍니다. 어떤 이는 교회 집사로 또 다른 이는 불자 모임의 회장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하루는 너무 다르고 이야기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한쪽은 여행지의 미소이고 다른 한쪽은 병원 영수증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생활의 격차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대화까지 끊게 만들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잘 나간다는 말 속엔 부러움이 섞이고 요즘 힘들다는 말엔 미안함이 섞입니다. 그 미묘한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괜히 내가 가진 걸 자랑처럼 들릴까 봐
혹시 내 어려움을 짐처럼 느낄까봐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척 하면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관계는 공통점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순간 그 사이엔 다시 온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언니와 지방의 동생이 요즘 자주 통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 다 형편은 다르지만 대화의 주제는 단 하나랍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모든 어색함을 녹였다고 합니다. 삶의 모양이 다르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비슷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름을 견디는 힘으로 지켜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진짜 정은 같이 웃을 때보다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안부를 전할 때 깊어집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도 여전히 손 내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숙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진 삶 뒤에는 더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남은 서열과 상처의 기억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첫째였고 누가 막내였는지, 누가 늘 칭찬을 받았고 누가 늘 조용히 참아야 했는지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움직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두 번째 이유, 그건 바로 어린 시절의 서열과 상처입니다. 많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늘 언니만 믿었어. 아버지는 오빠만 챙겼지. 나는 항상 중간이라 눈에도 안 띄었어.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떠오르면 이상하게 서운해집니다. 명절 때 얼굴을 보면 그때의 서열이 다시 정렬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나는 늘 두 번째였다. 나는 늘 양보해야 했다는 기억은 우리 안에 작지만 강한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의 대화 속에서도 작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말은 왜 항상 가볍게 들릴까? 이번에도 내가 또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집의 아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탓하거나 지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억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분명 실제했지만 그 감정이 오늘의 나를 계속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절의 불공평이 오늘의 성숙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너는 억울했지만 그래서 지금의 내가 단단해졌구나. 그 한 문장이 과거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서열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되찾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서열의 잔상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는 늘 언니 역할로, 누구는 늘 막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대화도 그 시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순서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경쟁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라볼 때 그때서야 진짜 성숙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오래된 감정이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릴 때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다루려 합니다. 한때는 함께 울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 왜 그렇게 냉정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는 순간은 종종 한 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는 일,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마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 무게는 숫자로 나눌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곁을 10년 모셨는데 결국 똑같이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 말의 뒤에는 억울함보다 더 큰 허무가 숨어 있습니다. 법은 공평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집은 팔리고 남은 건 서로의 연락이 끊긴 번호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건 고마움 한마디 없는 세상이라는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건 억대의 유산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억울함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너 덕분에 우리가 편했어. 그 한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무게를 외면한 태도가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가족은 법보다 먼저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보다 누가 더 많이 애썼는지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공평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비어있고 소유는 잠시 머물다 떠난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감정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재를 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굴었다고 느껴질 때 그 억울함을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답한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복수도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는 순간 그 관계의 굴레는 이미 벗겨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이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으로 남는 일입니다. 받지 못한 고마움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한 일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 마음이 곧 불법 포파이 가리키는 평온의 자리입니다. 형제 사이에 있었던 돈의 문제는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말을, 숫자보다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균형은 또 다른 곳에서도 무너집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피할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른들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립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 들어 형제 자매들이 다시 모이면 대화의 중심엔 늘 자식이 있습니다. 처음엔 안부처럼 가볍게 묻습니다. 네, 아들은 요즘 뭐해? 딸은 결혼했어. 하지만 몇 마디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누구는 사위가 의사라며 웃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어딘가가 작아집니다. 누군가는 손주가 해외 유학 중이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누군가는 며느리가 상 받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나는요,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고 아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숨길 수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래 잘 됐네 하며 웃지만 속으로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네 번째 그림자입니다. 자식의 성취가 부모의 자존심이 된 세상, 그 자존심이 비교의 무게로 변할 때 관계는 어느새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 삶의 보상이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뿌리는 결국 비교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흠집내고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인연을 부러워하면 내 인연이 시들어진다. 자식은 각자의 업교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 삶을
대신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성적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누나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자식 이야기 좀 그만하자. 순간 분위기가 젖었지만 이내 누군가가 따라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얘기도 좀 하자. 그날의 식사는 그제야 편안해졌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서 우리의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 그건 이미 서로를 비교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의 자식이 성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그게 진짜의 성공 아닐까요? 부모의 얼굴을 밝히는 건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라 엄마, 아빠 요즘 건강 괜찮아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아이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성취보다 부모 자신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그 평안이 아이들에게도 닿습니다. 결국 비교는 사랑을 멀게 하고 감사는 사랑을 깊게 합니다. 형제 사이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요즘 너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고 묻는다면 그건 훨씬 따뜻한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높낮이는 자식의 스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느냐보다 누가 더 마음을 지켜냈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체면과 자존심만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벽, 체면과 침묵이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먼저 연락하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나만 마음 남은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만히 묶어둡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경험의 껍질처럼 단단해집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온 태도와 말투, 그 속에는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형제자매는 오랜 세월의 동반자이지만 누구보다도 감정에 솔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쉽게 웃고 말할 수 있는데 정작 형제 앞에서는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어릴 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은 쑥스럽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체면이 만든 침묵은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거리는 스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지만 시간은 관계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 없음이라는 오해만 남깁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고집 피우다가 결국 혼자 늙더라. 그땐 체면보다 말 한마디가 더 귀한 줄 알았지.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이 남긴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엔 체면이 필요 없고 용기와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망설이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전화를 걸면 우리 사이에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지도 몰라. 그 한마디 마음이 모든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내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내민 쪽만이 후회 없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체면은 잠시의 모양이고 관계는 평생의 온도입니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안부가 10년의 침묵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
서로의 얼굴이 예전보다 덜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면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거리를 딱 좋게 유지하는 지혜, 서로를 편안히 하는 관계의 간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멀어질 때는 왜 그렇게 쉽게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려 하면 또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전처럼을 바랄 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준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친밀함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함께 자랐고 함께 웃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과 성격, 상처가 다릅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를 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왜 멀어졌는가를 정확히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삶의 궤도, 오래된 감정, 돈의 문제, 자식의 비교,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진심이 닿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였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 나도 그때 미웠지만 지금은 그냥 이해돼. 이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 루슈빈고 합니다. 판단 없이, 분노 없이 그저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길은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절반은 상대가 아니라 기대했던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젠 먼저 연락해 주겠지. 내 마음쯤은 알겠지. 그런 기대가 번번이 깨질 때 우리는 더 멀어집니다. 관계에는 적정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잊혀집니다. 그 중간의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갑니다. 형제 자매에게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기보다 그저 인정할 만큼만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마음입니다. 가까움에 집착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작은 연결을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한 화해의 말보다 짧은 안부 하나, 사진 한 장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요즘 건강 괜찮지? 그때 우리가 갔던 산 아직 그대로더라. 이런 짧은 문장들이 오랜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 어색하다면 한 달에 한 번 문자라도 좋습니다. 그 꾸준함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계속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은 그 마음의 흔적을 따뜻한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다시 잇는 건 대단한 화해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가끔 서운하면 그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형제자매의 정을 되살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고입니다. 고인 물은 결국 탁해지지만 조금씩 흘러가면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정직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너무 오래 멈추지 않도록 한 번씩 마음을 흐르게 해주면 됩니다. 관계를 다시 잇는 이 세 가지 길, 있는 그대로 보기, 기대를 내려놓기, 작은 연결을 꾸준히 만들기,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흐름이 안정되면 이제 남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편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 이야기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지혜, 즉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외로움은 짐이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휴대폰 알림은 뜸해지고 명절에도 조용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잃어버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과 다시 만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독,孤独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로소 자기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에게 맞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혼자의 시간에는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으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호흡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단순한 행위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줄어드는 순간 삶의 속도도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둘째,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정리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을 놓아야 가벼워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셋째, 삶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며 소모하던 에너지가 이제는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나무의 냄새와 바람의 결을 느끼는 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한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평화는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자신과 화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 옆에 없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거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세요. 그 단순한 순간들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법도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잘 견디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평온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화가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온기가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요한 평화를 일상 속으로 옮기는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평화를 지켜주는 노년의 생활 습관 10가지, 즉 마음과 삶을 단정히 가꾸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quietly 자라난다는 것을, 사는 방식이 바뀌면 마음의 온도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쇼싱이라 부릅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절수행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곧 수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의 번뇌를 덜고 평온한 노년을 위해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10가지 습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비워야 채워진다.
정리의 습관, 오랜 세월 쌓인 물건과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물론 오래된 후회와 서운함까지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텅 빈 공간이 생기면 마음에도 바람이 통합니다. 둘째, 몸을 단정히, 태도를 단정히. 단정한 몸가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매일 가볍게 목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하루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깨끗하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 것. 나이는 배움의 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든 글쓰기 모임이든 무언가를 익히는 그 자체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공부하는 노인은 세상과의 연결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덜 말하고 깊이 듣기.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경청을 늘려야 합니다.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태도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입을 닫고 귀를 열라 하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처럼 몸을 살짝 깨우는 일은 곧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일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은 늙지 않습니다. 운동은 근육보다 마음의 관성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여섯째, 봉사의 습관을 들이기.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를 돕는 일입니다. 이웃의 짐을 함께 들어주거나 복지관에서 작은 일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주는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깃듭니다. 일곱째, 취미 하나를 지키기. 음악, 그림, 정원 가꾸기, 글쓰기. 이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다독이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여덟째, 덜 비교하고 더 감사하기. 행복은 비교의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낫다고 우쭐하지 말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아홉째, 관계를 정돈하기.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세요. 좋은 벗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거리와 진심만 남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열째, 매일 한 번은 고요히 멈추기.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불교의 선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단지 생활 지침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을 단정히 세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깨끗이 비우고 담담히 살며 감사와 경청으로 하루를 채울 때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관계의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평온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삶이 단정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당신은 이미 평화로운 노년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그 경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이별의 지혜,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계도, 몸도, 생각도 변합니다. 한때 매일같이 지내던 형제 자매의 얼굴도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보게 됩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때로는 허전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듦의 지혜란 잡는 법보다 놓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쥐고 있던 감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온기가 들어옵니다. 어릴 적엔 다투면서도 금세 화해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세월이 쌓이고 각자의 사정이 얽히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는 피로 시작되지만 유지되는 건 결국 마음의 선택입니다. 누가 더 먼저 연락했는가, 누가 더 잘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미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끝내 풀지 못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매듭을 풀려 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세요. 그도 나처럼 외로웠겠지. 이 한 문장이 미움의 가시를 녹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만남은 흘러간다. 이 말은 슬픔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흘러간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따뜻한 기억입니다. 이제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추억은 간직하되 기대는 내려놓을 것. 그때 그 마음은 감사로 남기고 이제의 관계는 새롭게 바라보세요. 다시 예전처럼은 어렵더라도 지금의 평온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것. 형제자매가 멀어졌다고 해서 인연이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웃, 친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내보세요.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신을 잊지 말 것. 당신이 평온해야 그 평화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첫걸음입니다. 형제자매는 결국 함께 자라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 위에 서 있지만 그 시절에 웃음과 울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이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맙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오래된 서운함도 아닙니다. 그저 그래도 함께 웃은 날이 있었지 하는 기억. 그 한 줄의 따뜻함만이 진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붙잡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날이 바로 가장 평온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생이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